예. 이번에 안티 페미니즘 협회라는 단체에서 여성부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어, 그- 물론 이제 여성에 대한 편중 예산 지원 이런 것을 철폐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과거 남성협의회, 한국 남성연대 이런 단체에서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뭐 남성권 얘기라는 뭐 뜻이 아니라 페미니즘이라는 왜곡된 사상, 그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이제 그 폭넓은 의미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행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닌데, 근데 거기서 반대하면서 주장한 그 정책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동안 관심이 많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은 경악할 만한 이제 정책을 또 봤습니다. 독신녀가 애완견을 기를 때 이것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20세가 넘고 혼인 연령이 되어도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살아도 외롭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외롭거나 좀 고달프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서둘러 결혼하려고 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는 아마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남자 없이도 이제 살도록 많은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과거에도 백제 의자왕이 3천 명의 여성들을 이제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해줬던 것처럼. 그런데 이 다른 단원에서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좀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남녀의 차이를 모르는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는 데에서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창조된 것은 여성은 생명의 본질을 취지에 맞게 창조가 되었고, 남성은 지상의 삶에 좀 더 적합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삶에서 어떤 생존을 하고 생산성, 먹을 것을 위한 생산성을 올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상의 여러 삶에 적응해 나가기에는 남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근데 여자는 그 본질을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삶 그 자체, 어떤 먹을 것, 물자를 필요로 하는 것, 그런 의미를 제외한다면은 삶 그 자체에서는 더 독립적으로 삶이 가능하고, 남자는 그 자체로 여성장을 원하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을 원하는 건 대개 이제 남성의 능력과 그런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서 이제 이런 삶을 살기에는, 마치 아마존에스 같이 여성만이 있는 사회 세상이라면 또 여자들도 편하겠지만, 다른 남자들이 많이 우글대는 그런 세상에서 여자 혼자 살기는 참 힘들다, 위험하고 겁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와 어느 남자는 의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고, 뭐 혼자서는 이제 그 안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생산성도 대개는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삶을 위한 물자를 생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돼서, 그리고 남자는 원천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래서 서로가 이제 원해서 함께 사는 삶인데, 이런 균형을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존재 자체로 남성이 원하기 때문에, 사실 독신녀 뭐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자체의 어떤 대기하는 그런 삶은 그렇게 남성 독신 자체는 그렇게 어떤 불안정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안전상의 문제, 그것도 요새는 원룸이라든지 그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치안이 잘 돼서 이제 비교적 괜찮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아직은 또 대체적으로 여성의 생산성이 많지 않아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그, 하지만 그 존재를 남자는 원하기 때문에 좀 천박한 얘기지만 이 독신으로 사는 여자들의 집에 남자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게 한다면은 많은 남자들이 막 들어닥치겠죠. 많이 들어닥치겠죠. 그것은 뭐냐면 여성의 존재를 함께 나누고 싶은 욕구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건 금지되어 있죠. 지금 여성이 이제 완전한 허락 없이는 갈 수 없는 거. 물론 그거는 남녀 관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 있는 장소에는 남자는 항상 이제 그 존재를 함께 나누고 향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남자는 그럼 여자한테 해줄 게 뭐 있냐? 남자는 이제 지상에서의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성의 존재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는 자신이 일을 해서 여성에게 삶을 보조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또 강제적으로도 징발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와 같은 남성의 이제 의무, 국가 의무 그런 거 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강제 의무도 있고, 남자의 그 어떤 그 생산성 그런 거 문제는 여성에게 이렇게 나누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군대라는 강제적인 목적으로 강제적인 그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요새는 그 어떤 자유경쟁식으로 놔두면은 남성의 생산성과 여성의 생산성이 차이가 나서 어떤 평균 임금이라든지 그런 임금 그 수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법적으로 인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수입을 균등하게 하려고 제도적으로 자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생산성을 강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어떤 존재, 여성의 가치, 여성의 미덕은 남성에게 강제로 나눠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이 뭔가의 의무감 때문에 뭔가의 상황에 밀려서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남성에게 베푸는 것도 최대한 여성은 느긋하게 남성을 대하도록 그렇게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는 이렇게 더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이제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여성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현재 성매매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에서 드러나고 있죠. 여성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가 있지 않은 여성은 여성 그 자체를 이제 존재를 나눔으로써 많은 삶의 수단과 보탬을 얻는데 그것을 금지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여성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은 참 묘한 게 제가 누차 얘기하는 이제 어문정책 문제처럼 보수니 진보니 하는 쪽에서 정책적인 대결이 돼서 국민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어문정책도 그렇지만 이 페미니즘 문제도 한국 보수 이건 당연히 진보 보수식으로 이런 두 가지 페미니즘을 계속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제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수 진보 정치에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짝짝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절반 이상 할당도 보수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나 그냥 반대를 안 하고 똑같이 그냥 같이 맞장구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선거법으로 돼 있죠. 아니 진보 정당이 이미 자기네 이념에 따라서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옳건 그르건 간에 30%가 아니라 절반을 비례대표를 여성 할당을 했을 때 보수 정당은 그렇게 할당하지 않고 국민 선택을 물어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래 마치 무슨 뭐 페어플레이 하자 우리가 그렇게 협정을 맺는 것처럼 페어플레이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마치 국회의원을 소외계층 무슨 혜택 나누듯이
국회의원 자리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지 무슨 혜택 받아가지고 뭐 누리는 자리입니까? 뭐 실제로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할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보수 세력, 보수 정당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그 이전의 뭐 이명박근혜 정권 이전에 이미 뭐 국회의원 절반 할당은 그 이전에 했지만은 근래에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많이 강조된 보수 진보 세력의 갈등이 있죠.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참 재미있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또 아니란 얘기고 또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그러니까 진보 세력에 진보 정파의 그 주장에 어울리게 여성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여성 남녀 평등을 내세우고 여자가 이제 그, 그 지상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진보적인 이념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상 최초라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겠다.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남성성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런 이제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런 그 허울 좋은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근데 한국은 거꾸로 이제 보수 정당이란 쪽이 여성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선되었다고 봅니다. 이 여성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투표했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012년 올해 선거가 아니라 2012년 선거에 그 이번에는 여성이 되고 다른 후보 문재인 후보도 괜찮지만 다음에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신선감은 새로운 기대감 그런 게 때문에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 있으면서 성 관련 법이라든지 그런 건 오히려 더 진보 그러니까 보수 정치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더욱더 그냥 저기 해양수산부 장관을 억지로 여성을 능력을 검증 안 하고 이제 임명해서 세월호를 인피한 일이 있고 또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어떻게 모든 그러니까 문화계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이렇게 모든 대처를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지금 화이트 리스트니 블랙 리스트니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하나 제대로 소위 진보 좌파 문화가 설치는 것을 뭐 막는다는 등 그런 실적을 낸 건 하나도 없죠. 하나도 뭐 제대로 어떤 국가 뭐 어떤 가치에 맞는 문화를 뭐 해놨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다 그렇게 그 보수 진보의 갈등을 겪었지만 미국은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진보는 진보답게 여성 대통령, 보수는 보수답게 그런 거 성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 일반 남성 대통령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거꾸로 됐으니까 이런 뭐 그런데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여성 대통령이라서 또 여성 편향 정책을 쓰고 이번에는 또 뭐 이른바 진보를 내세우니까 또 여성 편향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그래왔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가? 이런 페미니즘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여성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어째서 진짜 특히 한국의 정치인 상류층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러한 정책을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고 뭐 하나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제야 단체에서나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그런 상황이 되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여성 할당 제도가 이 한국의 상류층들한테 꼭 한국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상류층들한테는 그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상류층의 에서는 이 여러 그 사회 계층들이 있죠. 이 다음 계층을 견제하죠, 당연히. 견제하는데 그 옛날부터 최상류 계층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엔 더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남성들이 최상류 계급에 있었죠. 그러면서 그 바로 아래 차상류층,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네 계층을 위협하는 것을 항상 경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제도가 생기고 능력별 제도보다 등용보다는 세습을 이제 선호하고 그랬죠. 근데 바로 차하위층의 남자들은 항상 그러니까 경계 대상이 됐죠. 근데 차하위층의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상류층의 남자는 본처를 물론 같은 계층에서 얻지만은 차상류층에서 자질만 괜찮으면은 얼마든지 첩으로 들이고, 뭐그 맨 꼭대기에서도 왕은 항상 바로 다음의 귀족한테서 그러니까 배필을 얻었죠. 그러니까 맨 상류층 남성은 그 다음 자기 아래층 계층의 여성들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계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다만 아랫계층의 남성들이 경계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아랫계층의 여성들에게,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사회니까 그 과거처럼 상류층이 그 노골적으로 세습제도를 하고, 물론 지금은 상당수 뭐 금수저 은근히 세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골적으로 세습제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실을 대서 차 하위층의 남자들을 억제해야 됩니다. 상류층의 남자들은.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회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뺏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민주정치니까 민주제도니까 노골적으로 기회를 막을 수는 없고, 차하위층의 여성들에게 남녀 평등이라는 그 명분 하에서 기회를 자꾸 인위적으로 남녀 할당을 해서 기회를 여성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하위층 여성들은 당연히 이 상류층 남성들의 어떤 잠재적인 배필감이고 그들과의 일접한 교류를 할 여성들이기 때문에 경계 대상이 아닙니다. 기회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주고 싶어 해집니다, 상류층의 남성은. 그리고 하위층은 그 하위층의 남성들은 어떻게 구실을 붙여서라도 기회를 빼앗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 남성 일방 병역 정책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뭐 경력 단절 여성 그런 말 많이 하지만은 사실 남성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 한참 이제 꿈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할 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런 것을 수십 년간 이제 당연한 걸로 여기고 이렇게 지내왔었고, 그-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시 그 국회의원의 여성 할당제, 뭐 고위직 여성 할당제, 승진 할당제, 뭐 가진 걸 다 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뭐 우리 보면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삼성가를 봐도, 삼성가를 보면 최상류층에 남성 1명에 여성 2명이지 않습니까? 여성 할당제는 상류층에게는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눠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여성 그 균등 할당이라는 것은 결국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이 사회 상류층 남성들이 차하위층 남성들을 견제하고, 아래층 계층 남성들이 상류층으로 올라온 것을 견제하고, 다른 다른 여성들에게 그 기회를 이제
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에 위협을 주지 않는 여성들로서 상류 이제 사회를 이제 메꾸려는 그러한 시도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와 같이 이렇게 이제 국민을 이렇게 개돼지로 이렇게 삼는 그러한 이제 어문 정책 관련해서 저는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곳곳의 정책에 이런 것이 숨어들어 있고, 이것은 정치권에 반영이 안 됩니다. 보수 정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다 똑같이 한 목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여성 할당에 문제 있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진보라면은 여성이 물론 그 여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뭐 진보의 가치라는 뭐 환경, 노동, 여성 뭐 그거 다 좋은 겁니다. 사실이 인류의 미래 사회를 하려면 이것들이, 이 키워드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성의 가치를 정말 실현하고 여성이 정말 존중받는 사회를 하려면 여성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남성들이 자신들을 많이 원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자신들로 인해 행복을 얻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그 과정 상에서 생기는 갈등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여성의 가치가 뭡니까? 사랑으로서 평화적으로 남성 그런 이제 간혹 폭력적인 면모가 있더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방법이 있지요.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반면에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가? 여성의 권익을 남성들이 아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여성을 갈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에서 더 강한 남자에게 의탁해서 자신들을 이제 성가시하는 약한 남자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으로 무력으로, 결국은 무력 아닙니까? 이런 그 어떤 법률 제도, 기타 무슨 뭐 성추행, 뭐 성희롱, 엄벌, 뭐 예? 결국 그 잡아가는 사람도 남자들이고 명령하는 사람도 대부분 남자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류층의 권력층은 계속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 여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최상류층의 남성들이. 그러니까 남성에 의한 그런 그 해결인가, 자기보다 강한 남자에 의한 여성 권익 성취인가. 물론 과정상에서 그게 뭐 없을 수는 없죠. 지금 이상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 정말 진보적으로 계속 나아간다면은 최대한 이 비중이 커져야 됩니다. 여성적인 역량, 여성적인 방법에 의한 그러한 갈등 해결이 최대 많아야 되는데, 자꾸 그게 남성적인 어떤 엄벌, 처벌, 여성에 대해서 뭐 짝사랑하면 엄벌한 취한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한 거, 이런 게 무슨 진보입니다. 이것은 상류층의 권익 유지를 위한 그런 것이고,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그 전략일 뿐입니다. 전혀 진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냉철히 알고, 그러니까 현재 브레이크 없이 만연하는 페미니즘, 여야 정당, 뭐 보수 표방하는 정당이야 뭐 그래서 그렇다 쳐도 보수 정당이란 쪽에서도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 페미니즘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는 이것에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이제 정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사회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